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양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3월 20일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대행 재계약 동의안 철회 동의 심사 결과와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와 3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읍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철회 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기시재 위원장님과 이남희 부위원장님 선출 결과가 접수되었으며, 3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5개 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 2019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이도영 의원님, 3월 28일 김재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이도영 의원님, 김재호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등 각종 지주형 시설물과 불량 투스콘도로 정비하여 보행권 확대하자. 안녕하십니까. 내장 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읍시는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곳들이 많아 정읍시 보도 자전거 전용 도로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불량 투스콘도로에 대한 전면적 개보수를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라도 집 밖을 나서서 거리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도는 교통표지판, 전신주, 통신주, 전화부스, 가로수 등 각종 공공시설물과 입간판, 불법 주정차 차량 등 불법 적치물이 점령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행 동선이 차단되어 사람들이 차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의 난립은 보행장애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첫째, 그동안 차량 소통 위주로 도로 정책을 세우다 보니 보행 관련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고, 둘째, 공공시설물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왔으며, 셋째, 현행 보행여건 개선 사업은 대부분 거리 특성화 사업이나 보도블록 교체 등 표피적인 시장 위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며, 넷째, 인력 부족으로 공사 시 현장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다섯째, 사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하던 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동안에도 불편했지만 원래 있던 표지판이니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왕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중이니 표지판을 조금만 옮기면 인도를 더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소지음 앞 표지판처럼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불과 30cm 정도를 옮겼을 뿐인데 그 효과는 매우 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보도 자전거 전용 도로에 설치된 각종 표지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당수 표지판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거나 도로 환경 여건이 변했는데도 바꾸지 않았거나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통합 설치가 가능한데도 별도로 지주형 표지판을 설치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기초가 부실해서 강풍에 넘어지는 곳조차 있었습니다. 정읍시 보행환경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 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가드레일, 도로 반사경, 장애인용 음향 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합 설치를 고려할 대상시설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극히 일부의 시설물 외에는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지주형으로 설치하다 보니 보행 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주형으로 설치된 각종 시설물들은 과감히 통합해 비좁은 인도를 더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설치할 시설물들은 최대한 통합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도시 홍수 및 지하수 고갈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한동안 유행처럼 투스콘을 깔았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많이 들고 정작 물빠짐 효과는 없고 패이고 깨지고 터지고 벌어지고 갈라지고 솟아나고 주저앉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빗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갈 수 있고 둔치의 흙에 스며들 수 있는 정읍 천변 자전거 도로까지 값비싼 투스콘을 꼭 깔아야만 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량 투스콘 인도는 보행 약자를 위협하는 작은 지뢰가 된 지 오래입니다. 또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예산과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이유입니다. 불량 투스콘 도로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방교부세 확대로 정읍시의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보행 환경을 개선할 적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원상 복구.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인면, 옥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어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김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게 5분 발언을 기회해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해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우리 정읍시 시내버스 노선 변경 및 운행 축소로 인한 버스 이용객 불편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정읍시 노선버스 근로자 주당 근무시간 52시간을 단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내년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금년 2월에 실시하여 액행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 횟수 보면 기존 노선 수가 114개에서 101개로 13개 노선이 감소했으며 운행 횟수는 792회에서 685회 107회가 감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교통의 약자인 수밖에 없는 어린 학생들과 노인분들의 원하는 시간대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선 폐지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현재 노선 유지 위하여 예산을 운용하면서 민원 제기된 노선의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다수 시민을 이용하는 시간대로 이용객을 없는 시간대로 조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된 노선 체계는 개설을 위하여 조속히 노선의 계열 개편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정읍시가 지금 예산을 투입한 것은 3년치만 얘기하겠습니다. 2017년 시내버스 적자 노선에서 10억 4,800만 원, 시내버스 벽지 노선에 19억 5,800만 원, 유가 보조금 4억 8,400만 원, 대폐차 1억 5천만 원, 노선 교통량 4,400만 원, 합계 2017년도는 36억 8,4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2018년도는 시내버스 적자 노선 14억 3,500만 원, 시내버스 벽지 노선 19억 1,500만 원, 유가 보조금 4억 8,300만 원, 대폐차는 없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6천만 원, 합계 38억 9,300만 원입니다. 2019년도는 얼마나 투입됐는가 하면 보면 가관입니다. 시내버스 적자 노선 20억 5,500만 원, 시내버스 벽지 노선 19억 8,500만 원, 시내버스 단일 요금이 13억 5,800만 원, 유가 보조금 4억 8,300만 원, 대폐차 2억 1,000만 원, 시내버스 교통량 6천만 원, 60억 9,1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횟수가 주니까 한 3, 4억 정도 빠질 예산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정읍시는 이만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도 주 52시간 갖고 2020년 할 것을 지금 현재 시행한다고 합니다. 영세민이 누굽니까? 노약자가 누굽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정읍시는 60억 이한 돈을 투입을 하면서도 주 52시간이한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1년 앞당겨서 하는가 의문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탄력 근로제한 것을 배경해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승인하면 주 52시간은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는 당연히 주 52시간을 할 부분도 있겠지만 왜 그 이유를 갖고 헌지를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공중에다 치는 얘기다고 말씀 마시고 제대로 용역해서 시내버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시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일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일 주 52시간 그것만 갖고 지금 운영하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위에선 빼서 밑에다 받고 밑에 빼갖고 위에다 받는 이런 식은 시내버스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단일 요금 한다고 14만 5,800만 원 주는데 14만 5,800만 원이 과연 1,000원짜리 버스를 타면 몇 명 탑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제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해갖고 촉구했습니다. 저번 15일 날도 간담회했습니다. 왜 이유가 이렇게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분도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이 결정권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시민을 위해서 버스를 2,000원 같은 것을 지금 1,000원 받으면서 시민들은 과연 이게 1,000원짜리 버스냐? 그럽니다. 2,000원 차라리 2,000원 받고 동년대가 버스를 내렸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민원이 한 90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제한키도 한 50여 건 들어왔습니다. 이재 의원님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무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방법은 심사 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 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 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9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정읍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 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최저보험료 고시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약칭 개정과 공설묘지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의 사용을 포기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사용료 환불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설묘지 사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대행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대행 재계약 기간이 2019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능력을 갖춘 민간 업체와의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대행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대행 계약 기간이 2019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능력을 갖춘 민간 업체와의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 대행 변경 계약 동의안입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 대행 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위탁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톤당 단가는 정읍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전라북도 타 시군 처리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아 처리비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덕천천 비점 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덕천면 상항리 하항리 일원 축사 밀집 지역의 비점 오염 물질 저감을 통해 하천 수질 오염 방지 및 새만금 수질 보존을 위하여 덕천천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임산물 6차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산약초 시범 재배지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기존 농경문화체험관 체험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정읍 특산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관광과 결합시킨 임산물 6차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한벽정 관역터 주변 안전 확보 사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한벽정은 태인면사무소 인근에 있는 국궁장입니다. 관역터 인근 농경지 경작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1991년에 준공된 종합운동장이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C등급을 받아 전면적으로 개보수가 요구되며 관람석이 규모에 비해 이용률이 낮고 안전문제, 노약자,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변경 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수시분 덕천천 비점 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수시분 임산물 제6차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수시분 한벽정 관역터 주변 안전확보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수시분 종합운동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소관국 단 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총 5건으로 정읍 첨단 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안전법 제3조 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에서 지원 금액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많아 안 제5조 예산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에 등록 시 정읍 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동물장묘업 등록 및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8조까지는 동물장묘시설의 기준 및 소각 대상,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내용의 중복으로 인한 안 제4조 3항을 삭제하고 관련 법조항 삽입을 위해 안 제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28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로 안 제8조 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32조 등 관련 법령의 운영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음 첨단 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책연구소 연구개발 신제품 등을 전시 홍보하는 정읍 첨단 과학관의 입장료 규정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관람료를 변경하였고 안 제7조는 이용시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구몬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읍시 구몬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읍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면적 337제곱미터의 구몬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2년 동안 위탁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조성 면적은 만 251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1365제곱미터의 어린이 교통공원을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위탁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 데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동물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 첨단 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구문내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 유탁 동의안을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유탁 동의안을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5개
광고 정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까지 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시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시재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7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5개 광고 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 2019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2019년 5개 광고 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8일 정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는 3월 27일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5개 광고 정비 기금 1억 1,921만 2천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11일 정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정업시장으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3월 28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9,176억 2,559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8,471억 6,855만 3천 원 중 세출 부분 17개 항목 12억 9,789만 1천 원을 삭감하고 한 건의 부기 변경과 한 건의 통계목을 변경하고 내부 유보금에 12억 9,78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시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기시재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5교육 광고 정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총 9,176억 2,559만 1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